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급의 희비가 정말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이 한 섹터가 다른 섹터의 수급을 삼키는 듯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할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베스트 30 코너 역사상 참 독특한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기관에서도 외인에서도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늘 이 검색 상위로만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 수급 강자로 등장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재건주도 수급도 주가도 강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눈에 띄고요. SG도 역시 매수세로 베스트 30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한 SY스틸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자, 이렇게 베스트 30 점검을 해봤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선주 좋은 건 다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 빅3 조선주 외에도 다른 조선주들 그리고 기자재주들까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주들의 흐름, 지금 두 번째 이 대선 이후에 트럼프 2기 이 부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빅3 조선주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 외에 여기에 따르는 이런 기자재주들까지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많이 눌리는 흐름 속에서도 이 조선주들, 그 안에서 하나오션은 잘 지지되는 모습, 다시 재반등이 바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좋은 이슈가 나왔죠. 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군함 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 주문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방산 쪽, 그 중에서도 해군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목을 해보실 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점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대립각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부분, 여기에서 긴장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미국 해군 함대의 군비 증강 여부가 상당히 강해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 그중에서도 이 방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조선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협력 요청한 미국 함정 MRO 석 달 만에 또 수주가 나왔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이런 3분기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수주 물량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 3분기 가동률이 이 도크라고 하죠. 배가 생산되고 있는 이 창고 같은 곳인데 이 도크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외에도 미국 외에도 이런 K방산에서 많은 수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거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잠수함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슈, 기업 신용 등급도 BBB 플러스로 상향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들, 빅3 조선주들의 이런 이슈들, 매출 증가 이슈들 외에도 방산 이슈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단기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슈까지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오션 점검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뜨거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고요. 오늘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가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이번에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전진건설 로봇 해가지고 이거 로봇이야 인프라야 건설이야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여러분들 이제 건설 현장 가시면은 계속해서 그런 시멘트 같은 걸 레미콘이랑 같이 이 차를 보내가지고 골고루 이제 뿌려줄 수 있게끔 콘크리트를 역할을 해주는 펌프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인프라 현장에서 쓰이겠지만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전진건설 로봇이 이 글로벌 탑티어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이 꽤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북미 시장에서는 인프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혜를 특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동 시장 매출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나 중동이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버전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새롭게 또 많이 확장해 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이제 유추해 보시면은 이거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잘 나가고 있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 비중에서 해외 비중이 차지하는 것도 거의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고환율 상황에서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잠시 이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돌파가 나와줬는데 상장하고 나서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28,000원 가격대. 여기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고 과거에 이제 상장했을 때 저항 맞았던 가격대예요. 그냥 이때부터 쭉 주가가 미끄러졌다가 이제 이 상장했을 때 시가 부근이 2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두 차례 받고 이번에 돌파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 돌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두드리고 나서 매물대를 다 소화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과거에 물려있는 물량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제 상방으로 계속 쏘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게 이런 신고가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아마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급등세 노리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도 전체 이제 주식 중에서 한 5% 정도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 향후 3년간 뭐 별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 기반으로 따졌을 때 50% 정도는 이제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 배당 성향 자체가 이렇게 높은 기업이 또 드물기 때문에 신규 상장 기업이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데 주주 친화적이다. 심지어 신고가를 뚫기 시작했다. 이 부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실적 역시 너무 고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보시게 되면은 매출 이제 1,500억대에서 1,700억대로 올해 성장 전망이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2,000억대, 영업이익은 300억대에서 450억대, 그리고 300억 근처에서 이제 300억 후반으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뭐 부채 비율도 50% 아래로 40%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9%대에서 21%, 그리고 17에서 18%대로 성장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PER 10배 정도 수준의 매출 영업이익 순위, 그리고 마진율 어느 정도 소폭 증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주주 친화적인 부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보호해수 물량 풀리면서 조금 이제 6개월 차가 됐을 때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전진 건설 로봇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펌프카 기업이고요. 신고가 매물대 돌파하고 상방이 활짝 열려 있다. 다만 보호 예수 물량은 주의하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한화오션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주들 그중에서도 방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이 키워드가 함께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이창대 대표님 전진 건설 로봇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트럼프 1기에는 남북경협, 트럼프 2기에는 재건, 이번에도 인프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 제일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테슬라 관련사의 단독 공급, 독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는 전선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이 전선 관련주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 관련된 부품주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인 이튼의 거래를 통해서 기존의 스마트홈 부품 쪽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대전 사업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이튼과 제일일렉트릭 이 두 회사는 아크 차단기 PCB를 개발해서 이후에 테슬라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PCB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PCB 어셈블리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패키징과 함께 주목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품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 이 전력 관련된 이 전선 관련주들이 테마주로서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그 외에 이런 부품주들은 아직 변압기 쪽, 그리고 이런 변압기 외의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전선 관련주들,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선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리 가격대가 요동쳤을 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 이런 전선 관련된 이슈 없이도 다양한 이슈, 그 부분 그 중에서도 이 AI발 반도체의 계속적인 이슈, 계속적인 수요 증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이 전력 수요,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섹터, 그리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부품주들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제일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이 전력망 관련해서는 변압기 외에 다른 부품주의 시세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네이버 종목, 네. 친숙한 종목이죠. 그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AI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산업이 상당히 이제 부흥을 불러오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 반도체 단에서도 AI 키워드가 붙으면서 많이 수혜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실제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AI 산업 생태계에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 모델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큽니다. 이런 기술이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걸 돈으로 만들기에 정말 최적화된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 같은 검색 기반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좀 더 이제 중후장대 산업으로 가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기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은 아마 중간중간 좀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일론 머스크가 요직을 차지해서 또 속도가 붙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이런 플랫폼 쪽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제 검색이라든지 플레이스, 컨텐츠, 쇼핑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검색 기반이나 그리고 쇼핑 기반 여기에서 저는 좀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네이버가 잘해왔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가 미국 월간 활성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뭐 업무 그룹 사용자도 지금 밴드 이용자가 40%씩 연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전체적인 네이버 밴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연 한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이제 검색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왜 그랬습니까? 네이버 때문이죠. 그만큼이나 대한민국 침투력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그 침투력을 기반으로 미국까지도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미국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 1등이 네이버입니다. 외인 매수세 최상단에 있는 것도 네이버고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들이 21년도까지 너무 거품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은행 갔는데 그냥 옆에 있는 그냥 내점한 분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냥 은행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는 거 보고 고점이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삼성전자도 제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네이버도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이제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 이제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구성해 줬어요. 자,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지지라인을 구성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라인을 구성했던 구간이 다시 이곳인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봉이라든지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120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항 한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봉상 120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는 선취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매출 역시도 이제 증가하고요. 뭐 사실 10조가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10조 돌파 벽이 깨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에 12조. 그리고 2조가 좀 안 되는 영업이익에서 2조 4천억대, 그리고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대. 외형 성장은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마진율이 올라가느냐를 보면 15%대에서 이제 18%대, 19%대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요. 10%대에서 16%대, 그리고 15% 초중반까지 이제 유지해 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인기관 수급 자체도 네이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 최상단에 위치한 네이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때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주 내내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고 베스트 30에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네이버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시장 모두 떠나는 마당에 네이버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택받은 네이버 주목해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제일일렉트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력 인프라 중에서도 장비주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비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 HMM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해운주죠. 네. 이 해운주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대형주도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운임지수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좋은 매출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해운주들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점도 매각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몸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굉장히 큰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시황에 대한 약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시장 속에서는 실적이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 미국의 탈중국 가속화라고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 탈중국화, 반중국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류 변화에 대한 거점 변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해운주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우리 해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위 순위에 있고 굉장히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HMM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 혼돈의 시장에서 주가도 수급도 강했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뭐 미워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의 패권을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래도 좋은 기업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농심이나 삼양식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심이 원래 라면 업계 1등이죠. 신라면으로. 근데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에게 뺏겼습니다. 1등 자리를. 1등을 하던 기업이 1등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농심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던 기업이 1등을 뺏기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1등을 다시가 아니죠. 원래 2등, 3등으로 평가받던 기업이 1등을 뺐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1등을 뺏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받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등이었다 1등을 뺏겼죠. 자, 1등을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는 주가와 같습니다. 지금 주식 생태계가 원래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기업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정하지 않지만 이제는 프리미엄을 잃어가는 단계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이미 충분히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한국 증시 자체가 환율발 증시 급락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급락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같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안 좋은 것만 있냐?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한번 터졌죠. 지금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3조 원을 3개월 안에 소각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건 뭐 대형 호재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해당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 한 명이 지금 기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9명 이제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했을 때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뭐 이 사건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업을 잠시 보여드리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해요. PBR 1.0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명백한 가치죠.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뜻합니다. 기계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PBR 1.0이 깨지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신호가 불이 나게 그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가가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로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만전자가 깨지는 수준부터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6만 내지 7만까지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등을 하던 기업이 2등으로 밀려나게 되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내지 7만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은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주의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월봉상 지금 120선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을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받쳐준다면 그대로 반등을 노려보시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삼성전자 이창대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1등 프리미엄은 잃었고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종목 교체 혹은 물량을 줄이자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HMM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고평가되지 않은 섹터 주목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삼성전자 한마디는요? 네, 1등을 뺏긴 기업을 주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저는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잘 튀어줘야 할 텐데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